자, 각 팀의 재계약과 P팀의 우선 협상권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팀의 선수 현황과 예산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재계약은 지난 시즌 재계약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지난 시즌 재계약 당시에는 팀 상황에 선수들이 맞추는 분위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선수들이 재계약에 적극적인 스탠스가 아니다 보니까 팀들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맞추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굳이 따져보자면 첫 번째는 재계약보다 FA 시장으로 나가서 계약을 맺는 것이 자신의 연봉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선수들이 느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자동 재계약 그리고 연봉 삭감 제한 등이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각 팀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팀은 손성경, 김강현과 재계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S팀은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먼저 김주영, 김재환에게 각각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두 선수 모두 제안을 거절하고 FA를 선택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약간 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S팀은 그 다음으로 제안한 선수가 김시훈 선수인데 김시훈 선수 역시 FA를 선택했고요. 그 후 손성경과 김강현 이 두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성경 선수는 기존 몸값보다 15포인트 높은 400포인트에 계약을 했고요. 김강현 선수는 기존 몸값보다 50포인트 높여서 190포인트에 자동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김주영, 김재환, 김시훈 이 세 명의 선수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FA 시장으로 나가면서 약간 몸값 폭등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W팀은 김건도 선수와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신인 주장인 최지필 주장이 김건도와 조성현을 놓고 끝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선택은 김건도였습니다. 아무래도 김건도 선수의 몸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김건도 선수가 측면 수비, 측면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까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김건도의 기존 몸값인 125포인트보다 50포인트를 높여서 자동 재계약으로 묶었는데 이 계약 역시 앞선 S팀의 선수들이 FA로 나가는 현상이 최지필 주장에게 약간 좀 압박감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N팀인데요. N팀은 김찬영 선수와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김찬영 선수는 4시즌 연속으로 N팀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타 팀들의 재계약들로 인해서 김찬영 선수의 몸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아무래도 김찬영 선수도 지난 시즌 재계약 때 연봉을 큰 폭으로 삭감해서 그런지 여전히 몸값이 저렴한 수준이었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N팀도 김찬영 선수에게 연봉 인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차규 주장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삭감된 금액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규 주장 입장에서도 명분은 충분했거든요. 어쨌든 김찬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결장도 많았고 그리고 개인 성적도 역대 가장 저조한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연봉 상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팀들 입장에서는 내심 김찬영이 시작으로 나오길 기대했던 건 사실이고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김찬영 선수가 차규 주장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과감하게 손을 긋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찬영 선수는 결국 N팀에 남게 됐고요. 차규 주장도 오히려 큰 이득을 본 것이 일단 예산을 적게 썼죠. 그리고 김찬영 선수가 다음 시즌 골키퍼로 포변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골키퍼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N팀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팀 P팀인데요. P팀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A 선수들 중 한 명과 우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P팀의 선택은 결국 골키퍼 조성현이었는데 일단 연봉은 소폭 삭감됐어요. 아무래도 개인 기록이 저조했던 것이 영향이었을 거고 그래도 골키퍼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또 넘버원 골키퍼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했지만
P팀 입장에서도 돈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N팀의 영향이 좀 컸죠. N팀이 김찬현과 삭감액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P팀 입장에서도 조성현에게 좀 자신 있게 삭감액을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팀의 김원기 주장은 지난 시즌 W팀 지휘를 할 때 조성현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어요.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래도 확실히 안정감 있는 골키퍼를 보유한 상태에서 FA 시장에서 선수 보강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고, 상위 티어의 선수들 몸값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조성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N팀은 차규, 김찬영 두 명의 선수를 확보했고요. W팀은 최지필, 김건도, S팀은 김우석, 손성경, 김강현, 마지막으로 P팀은 김원기, 조성현이 있습니다. 한 팀에 최소 7명의 선수를 보유해야 하고요. 세 팀이 7명을 보유하게 되고 한 팀이 8명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팀 예산을 살펴볼게요. N팀은 1945포인트로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W팀이 1625포인트, S팀이 1530포인트, P팀이 1550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팀이 재계약을 완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FA 시장이 열리게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 FA 시장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각 그룹별로 어떤 선수가 배정을 받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